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원불교 대전 충남교구에 종교의 우를 넘은 봉사단체인 사흔봉사단이 출범했습니다. 원불교 대전 충남교구는 지난 7월 4일 사흔봉사단 창단 봉고식을 열고 대사회봉사를 통해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할 것을 선언했는데요. 사흔봉사단은 종교의 우를 넘어 비교도들과도 손을 잡고 지역사회를 위해 보은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사흔봉사단 공동단장이신 대전교당 박상현 교도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교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대전교당 박상현입니다. 교당 교도 부회장을 맡고 있고 교당 청원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북구 본공회장 겸 교당 본공회장님하고 함께 사흔봉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우리 사흔봉사단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원불교 대전 충남교구가 사흔봉사단이라고 하는 뜻깊은 봉사단체를 출범했는데요. 자, 네네. 우선 원불교 대전 충남교구 소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전 충남 지역에는 교당이 얼마나 되나요? 예, 우리 대전 충남교구는 수산 정상덕 교구장님을 모시고서 33개 교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출석 교도가 평균 한 3,600여 명 출석하시고 잠자는 교도 11,000여명에서 한 15,000여 명의 교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훈련기관으로 삼동원이 여기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길룡에서 탁근하고 신룡에서 개화하며 계룡에서 결실하고 금강에서 결복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만큼 우리 대전 충남교구가 좀 역사적으로 교단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대전 충남 지역은 우리나라의 또 정중앙에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수산 정상덕 교무님께서도 저희 네. 동동에 종종 출연을 하셔서 인권운동이나 환경운동에 대한 또 중요성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아마 이번에 교구장으로 계시는 만큼 앞으로 대전 충남 교구가 지역사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아주 뜻깊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 7월 4일에 원불교 대전 충남 교구의 사흔봉사단이 출범했습니다. 네. 원불교의 봉공회라고 하는 봉사단체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사흔봉사단이 새로 출범을 했어요. 자, 어떤 네네. 취지로 출범하게 된 건지요? 이 사흔봉사단이 출범하게 된 계기가 이제 우리 봉공회장님하고 우리 대전 충남교구 교회의장님이 한번 제안을 했어요. 이 봉공회로 그칠 게 아니라 범위를 좀 넓혀서 좀 봉사단체를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그 취지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점차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우리 더불어서 재가단체에 참여하는 교도님들도 고령화되고 숫자가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본공회나 청원회나 여성회 이제 재가단체가 있긴 있는데 점차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많고 인원도 줄고 그러니까 그 활동력 여력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예. 이거를 좀 활성화하자. 그리고 대외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대외적으로는 성숙한 사회일수록 이타행, 남을 위한 행동이 좀 높이 평가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인 만큼 우리가 좀 앞서나가자.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사흔의 문해를 널리 알리고 보훈하는 봉사활동을 하자. 이런 다짐을 하게 돼서 네. 우리 봉사단이 구성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봉공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끼리만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종교의 우를 넘어서 다 함께 할 수 있는 이 봉사단체의 필요성을 느끼신 거죠? 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활동하다 보니까 청문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활동이 청문회라고 해서 남자 교도만 하는 게 아니고 봉공회라고 해서 여자 교도만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남자 교도, 여자 교도 같이 해야 힘이 생깁니다. 예. 따로따로 하면 안 되고 재가단체가 같이 함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두자. 그런 의도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이 대전 충남교구의 봉공 활동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좀 해오셨습니까? 우리 본국에서는 활동을 많이 하셨죠. 우선은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그 산불이나 그 수해 입었을 때 가서 밥하는 봉사, 그다음에 세탁해주는 봉사 이런 것만 했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저 산청의 그 수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몇 년 전에 동해나 고성, 청송 지역 그 산불 났을 때 저희들이 좀 달려가서 했었고요. 지역적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우리 독거노인 반찬 나눔도 해주고, 우리 또 대전 현충원의 그 참배 오신 유족들에게 은혜국수 나눔도 해줬고,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의 그 연탄 나눔도 해줬고, 그다음에 그 청소년들 방학 때 이제 끼니거리 없으니까 이제 학교 급식 못하니까 식재를 좀 나눠주는 그런 거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는 다문화 가정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을 초청해서 이제 한글 교육하고 우리 문화 체험하고 그다음에 장학금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지역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어디든 가는 그런 우리 또 봉공회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봉공 활동을 하다 보면 비교도들도 만나게 되고 또 이웃 종교인들과도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좀 협력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 봉사활동 현장에서 보면은 우선 반가운 마음이 들고 뭐 어떤 다른 종단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느낀 게 아니라 같은 봉사자다라는 공료의식을 느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좀 도와주고 그런 관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웃 종교인들과 현장에서 만나서 협력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대전 현충원에서 우리 해마다 이제 6월 6일날 현충일날에는 이제 그 참배객들을 대상으로 국수 나눔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옆에서는 불교 그 구암사라는 사찰에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국수도 나눠주고 솜사탕 뭐 과자 이런 것도 참배객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데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우리 국수 한번 그쪽도 한번 먹어보자 서로 나누기도 하고 서로 칭찬하고 그쪽 음식 맛있다 좋다 뭐 그런 관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불교 국수 또 우리 원불교 국수 다 맛있죠? 네네. 근데 사실은 우리 쪽이 더 맛있다는 많이 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우리 지역민들을 향한 그 마음은 우리 모든 종교가 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7월 4일 사은봉사단 창단 봉고식이 있었는데요. 봉고식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우리 산봉사단 지난 4월부터 5월부터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해서 이제 단원을 이제 모집해서 한 200명 정도 이제 단원을 이제 가입했고요. 교수님들이. 그리고 그날 우리 대전교당 대법당에서 했는데 우선 산봉사단의 공동단장 2명하고 지역별로 4개 지역별로 그 지역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4개 지역단장님하고 그다음에 그 중앙 봉공회장님도 같이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그 봉공회 지도교무신 그 권산 강명권 교무님이 오셔서 또 특별 강연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200명 모여서 서원, 다짐, 그다음에 우리 선서도 하고 하여튼 200여 명 모여서 우리 봉사단으로서 새 출발을 한번 힘차게 해보자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우리 강명권 교무님 하면 우리 원불교 봉공회를 또 대표하는 분이신데 글쎄요, 좀 어떤 말씀 해주시던가요? 봉사활동의 의미, 그 중요성, 이 봉공은 우리 대종사님이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는 항목이다. 이거는 너와 내가 없고 뭐 오늘 내일이 없고 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동안 봉공 활동은 다 됐지만은 봉사단으로 확대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원불교 교도들에게 이 봉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그것도 기본적인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박상현 교도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봉공을 해오고 계세요? 제가 교당에서 배우기로는 크게 2가지로 내가 부처되는 공부, 남을 부처로 보는 공부 이렇게 크게 2 공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강령을 보면은 정각 정행 불법 활용은 내가 부처되는 수행의 길이고 지은 보은 무아 봉공은 이웃을 부처로 보는 보온 행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4대 강령을 실천하는 길이 바로 봉사활동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봉사활동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교당에 계시는데 우리 박상현 교도님은 글쎄요 언제 원불교를 만나서 이렇게 또 입교를 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큰형님이 연원으로 해서 입교를 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학생 훈련 하고 나서 한번 참가하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사실 활동을 못했어요. 뭐 대학교 가고 군대 가고 뭐 하다가 그래서 93년도에 결혼하고서부터는 쭉 그다음 안 빠지고 잘 나갔고요. 사실 그때도 매주는 못 나갔는데 한 20여 년 전부터는 그래도 거의 1년에 한두 번 빠지고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결혼하시고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우리 신심과 공심이 생기신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내가 바른 사람이 되고 가장으로서 형제자매 형제로서 아니 교도로서 진리를 공부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무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우리 큰형 맏형님이 또 집에서 자주 이런 제사라든가 명절 때 원불교의 그 교리나 대종사님 말씀을 자주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형제들 중에는 우리 교도 아닌 형제들이 있어서 알기 쉽게 풀어서 이렇게 쭉 설명해주면은 다들 좋아하고 경청하고 해서 저도 더 형님만큼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야, 정말 고등학교 때 형님 따라서 이제 인연이 된 것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불교를 만나서 정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진리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그러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도님의 그런 또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 예. 자, 그동안 또 이렇게 봉공 활동을 열심히 좀 해오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보람된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최근에 2년 전에 거의 딱 2년 됐는데 여기 대전 지역에 그 기성동에 그 정박마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정박마을인데 2년 전에 이제 수해가 돼가지고 그 거의 집이 막 거의 다 잠길 정도 한 30여 가구가 그 동네 전체가 물에 잠겼는데 예. 거기에 그 수재 당하신 분들이 그 기성 복지관에서 와서 수용돼가지고 생활하시는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빨래 봉사를 해줬어요. 세탁 봉사를 해줬어요. 예. 이분들이 집이 잠겼으니까 빨래할 데가 없잖아요. 예. 옷도 없고 그래서 중앙본부에서 세탁차를 지원받아가지고 가서 했는데 이분들이 그 다른 봉사단체하고는 달리 이 세탁 봉사를 처음 보게 됐나 봐요. 예. 예, 그래서 다른 어떤 밥하는 것보다는 세탁 봉사가 굉장히 의미 있었다. 굉장히 고마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주위에서 보니까 다른 서군의 봉사단체가 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불교 봉공회 활동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해서 참 보람도 느끼고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예. 꼭 필요로 하는 역할을 찾아서 이렇게 도움을 줄 때 정말 보람되죠. 그분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고 또 원불교 교도로서도 참 뜻깊은 활동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이번에 이제 대전 충남교구의 사은봉사단이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원불교 봉공의 새로운 표준을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사은봉사단을 어떻게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협력을 당부하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 그 봉사활동은 원불교의 중요한 실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도들이 원불교 교도 아닌 사람들이 원불교를 볼 때 일월상하고 원광대학교만 보고 원불교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할 생각이 원각 성전 소치산 대종사님의 그 경륜을 이제 그 낙원 세상을 만들자는 그런 경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지만 이런 봉사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중앙봉공회하고 연계도 하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우리 지역에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한 수요를 조사해서 우리 도움 손길이 필요한 곳을 좀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그 봉사활동을 하자. 우선 손쉽게는 환경정비부터 이런 거 할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좀 더 나이 드신 분들 그 말벗이 되어준다든가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봉사활동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작은 것부터 참여해서 한번 좀 해보자라는 그런 다짐이고
우리 교도님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마음은 무아봉 정신으로 그 사원에 감사하면서 작은 실천으로 이웃과 사회를 밝게 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그런 다짐을 하자고 좀 권해드립니다. 네. 봉사활동이 어렵거나 거창한 게 아니라 내 생활 주변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쉬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직접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 대산종사님의 법문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네. 대산종사님께서 봉사활동을 떠나는 학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친구가 없는 사람에겐 친구가 되어주고, 형제자매가 없는 사람에겐 형제자매가 되어주고, 또 자녀가 없는 사람에겐 자녀가 되어주고, 부모가 없는 사람에겐 부모가 되어주고, 네, 함께 울고 웃고, 네, 그렇게 하면 된다. 예. 네네. 바로 지역사회에 우리 교당이 있는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 충남 지역의 사은 봉사단이 지역사회의 이웃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네네. 앞으로 더 많이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은 봉사단의 공동단장이신 대전교당 박상현 교도님이었습니다. 교도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